않나 이름이? 연애여선이? 네. 자, 우리 어디까지 했었습니까? 차례까지 했어? 자, 그 다음에 살펴봅시다. 자, 질량이 M인 자, 대전 입자가 있대. Q로 대전돼 있다고 합니다. 자, 또 금속반 사이 간격이 D, 평면 안에 축전기 내부를 향해 아래 그림과 같이 정지 상태로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축전기 내부에 그림에서 전신 영역에 한해서 각 위치마다 원하는 세기와 방향의 자기장을 걸어줄 수 있었다. 이거까지 하지 않았니? 이거까지 그렇지? 또 문제에서 간과한 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얘가 직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장에 의한 힘도 점점 강해져야 된다는 거였지. 전기장에 의한 힘도 점점 강해져야 된다는 거였지. 거기까지 써보고. 자, 그 다음으로 4번 할 차례였나? 자, 3번이었나?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으로서 서로 같은 두 입자 A와 B가 충돌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도록 하자. 충돌 전에는 입자 B가 정지해 있었고, 자, 입자 A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V 제로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다. 두 입자는 서로 충돌한 후에 각각 X, Y 평면 위에서 등속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입자 A는 A 검출기를 통해서 자, 입자 방향으로부터 각도 세타인 방향에서 속력 V원을 갖는다고 관측되었다. 두 검출기에서 속력 측정 외에 다른 지난주 받은 거 해야 돼. 어떡하잖아. 자, 입자 A는 검출기를 통해서 입자 방향에서 각도 세타인 방향에서 속도 V원을 갖는다고 관측되었다. 두 검출기에서 속력 측정 외에 다른 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 자, 1번 입자 B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자,
어느 각도 파이에 이와야 합니다. 질량 m이 커짐에 따라 각도 파이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지를 답해 보도록 하자. 자, 자, 충돌 후 30도인 위치에서 건축이 A에서 자, V1이 루트 3분의 V0로 측정되었고 두 입자의 온도가 델타 T만큼 증가한 것이 확인되어졌다. 부피 등 다른 물리량이 변하지 않을 때 두 입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의 비열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충돌에서 자, 얘네들은 주어진 결과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갖는 질량은 자, 동일한 질량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V1이라는 입자가 갖는 자, 방향은 세타라는 방향이 주어졌고 얘는 이쪽에서 주어지는 속도 V2라고 하는데 V2는 현재 주어진 조건이 아니죠. V2라는 조건 주어지지 않고 Y라는 각도가 주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운항 보존 법칙을 적용해 줘야 되고, 자, 운항 자체에서 에너지에 대한 식은 자, 전혀 고려되지 않아 있지. 얘가 탄소 충돌인지 또는 비탄소 충돌인지는 설명되어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경우 그냥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운항 보존 법칙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자, 얘는 x 방향에 대한 운동량에 대해서 mv0라고 하는 값은 mv1 자,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 더하기 mv2 코사인 파이라는 값이 되버리지. 질량을 모두 다 소고식을 버릴 수 있고 y 방향의 충돌에 대해서 0 mv1 사인 세타 마이너스 mv2 사인 파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질량값 무시해 버리기에는 자, V1 곱하기 사인 세타 1이라는 녀석은 V2 곱하기 사인 파이다라는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에 대해서 자, 파이 값이 얼마인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파이를 없애기 위해서 뭘 소구해야 되지? 뭘 소구해야 될까? V2를 소구해야 되겠다. V2도 미지수가 되니까, 그렇지? 자, 그렇다면 V2라는 값을 한번 살펴볼게. 자, V2라는 값은 sin 5분의 V1 곱하기 sin 세타라는 값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쟤는 MV0라고 하는 것은 MV1 코사인 세타 M 다 쓸 필요가 없지. 자, 소개시켜 보이고, 자, 얘는 V2 대신에 자, sin 5분의 V1 곱하기 sin 세타 곱하기 코사인 y라는 값이 됐대요. 자, 그러면 자, 저쪽으로 다 그냥 넘겨볼게요. V0 마이너스 V1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V1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탄젠트 y분의 1이라고 하죠. 또는 소탄젠트 써도 되는데 그냥 탄젠트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정리해보면,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떻게 운동하고 있었나요? 자, 얘는 지금 특정한 각도와 속도가 주어지가 되지. 자, 충돌의 세타가 30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검축이 V1에서 V0, 자, 여기 루트 3의 속력이 측정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세타가 30도고 V1이라는 값이 루트 3분의 V0라는 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18년부터 보고 있어. 충돌하는 모형.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다라고 할 때, 자, 여기에 대한 자, 측정 가능한 파이의 위치를 찾아주자라는 얘기지. 자, 측정 가능한 파이의 위치는 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얘를 한번 그냥 대입해 볼까? 자, 여기에다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파이라는 녀석, 탄젠트 파이다 그냥 넣어줄게요. 탄젠트 파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V0 마이너스 V0 자, 얼마가 돼? 루트 3분의 V 자, 루트 3분의 1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면 얘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되어버렸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V1이라면서 루트 3분의 자, V0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얼마가 되니? 2분의 1이라는 값이 되어버리지. 맞아요? 그렇다면 얘 지워지면 2분의 1 되고 오니까 지워져 버리고 V0 지워지니까 얘는 얼마가 되니? 루트 3분의 1이라는 값이 되네. 자, 이걸 만족하는 파이는 얼마가 되지? 30도가 되겠지. 얘도 30도가 됐대. 자, 그 다음에 V2라는 녀석을 살펴보고 V2라고 하는 녀석은 자, V1이라는 녀석이 루트 3분의 V0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파이 2분의 1이 되버려서 얘는 속력이 똑같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어때? 일반적으로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완전 환송 충돌하게 되면 두 녀석이 갖는 산란각의 합이 얼마가 돼? 90도가 되고 있거든. 얘는 6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생겼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에너지 손실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주변 쌤이 또 데려다 주시면 자, 그러면 얘들이 갖는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처음 에너지는 얼마나 되지? 운동 에너지지 1 mv0의 제곱을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됐습니다. 나중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나중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됩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3분의 v0 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3분의 v0 이게 합이 되어버리지. 따라서 두 녀석의 합이 되어버리면은 3분의 2 mv0 제곱이 되고 3분의 mv0 제곱 자 3분의 1 mv0 제곱이 되어버렸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들이 갖는 운동의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가 됩니까? 얘의 운동의 에너지 변화량이 2분의 1 mv0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mv0 제곱이 되니까 전체 값이 2분의 mv0 제곱이 되겠지. 자, 이렇게 자,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에는 어떤 에너지로 발생했다고? 열 에너지로 발생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개에 대한 뭘 구하라고 했니? 이 개에 대한 연용량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비율을 구하라고 했구나. 자, 이 전체 개에 대한 투입자에 대한 온도가 델타 T만큼 증가됐을 때, 자, 이에 대한 자, 시스템의 비율을 계산해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국제에서는 연용량을 계산했지?
왜 연용량을 계산했을까? 답지를 잘못 내셨네 이분들. 자, 우리 열량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이 답지를 이렇게 해서 비율 구하기 됐다 이런 식으로 썼어. 근데 문제가 있지. 이거는 열량 구하는 정확한 식이 아니야. 연용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연용량은 아실 것 같아. 그럼 비율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해야 돼? 전체 계산 비율은 Q라고 하는 녀석은 자, 잃어버린 손실된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바뀐 거야. 자, 비열 곱하기 전체 총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고 이렇게 줄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두 식을 비교하게 되면은 6분의 1 m v0 제곱이라고 하고 전체 계에 대한 총 질량이 얼마야? 2m이 돼버리지. 2m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라고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mm 지워져 버리고 자, 얘가 받는 연용량은 소문자 C로 씁니다. 연용량은 얼마가 됩니까? 12 델타 T분의 V0 제곱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학교에서 제공한 답지에는 연용량을 계산했어. 오케이? 오케이? 그 연용량이라는 기억이 아니고 그래서 답지를 내신 분이 개념을 어때? 혼동해서 쓰신 것 같아. 이 셈의 비율은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 연용량 구한 거야. 이 방법이 맞아. 자,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자. 토대 나왔는데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했어. 완전 탄성 충돌하게 되는 경우 질량이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자, 두 개의 산란각의 합이 90도라는 얘기를 했지. 오케이? 그리고 에너지 손실이 90도가 안 되니까 에너지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한번 자, 언급하고 가도록 하자. 이 문제는 옛날에 포항문제 이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쪽에 토대 문제야. 자, 이쪽에 질량이 m인 입자가 있었어. 이 입자는 처음 속도 얼마라고 있었대? 자, V라는 속도로 오고 있었다라는 게 질량이 m이야. 자, 이 이동 경로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었어. 이 물체는 자, 이 물체는 두 물체가 충돌한 후에 각각 이쪽으로 V1이라는 속도, 또 이쪽 방향으로 V2라는 속도로 산란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충돌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때 입자의 산란과 전체 합이 얼마가 될까? 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얘는 이걸 성분을 분해해갖고 나눠줄 수는 있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졌던 고분물이라는 책을 보면 이게 나와 있었는데 자, 이 녀석 이거 갖고는 계산이 귀찮아. 그래서 엄청 간단한 걸 이용해 보도록 하자. 자, 운동량 보존에서 MV라는 녀석이 MV1 더하기 MV2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이때 이 두 녀석의 자, 두 투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얘는 V 제곱이라는 녀석은 V1 더하기 V2로 두트 V1 더하기 V2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2배의 V1 두트 V2라고 써줄 수가 있다. 오케이? 점평 반발계수가 1인 충돌은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것이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이야. 복잡한 것 같은데 같은 부분을 다 지워버리면 v 제곱이라는 녀석은 v분의 플러스 v 제곱이야. 자, 이 문제는 예식도 만족하고 예식도 만족해야 돼.
따라서 V1 도트 V2라는 값은 뭐가 돼버리니? 0이 돼버리겠지. 자, 얘가 0이 되려면 V1이라는 녀석은 서로 수직한 관계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해 줬으면 되지. 오케이? 자, 따라서 자, 이 사람 마지막이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 이 값이 살아있다는 것은 자, 이쪽에 또 다른 항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에너지 손실로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90도보다 자, 작은 값이 되면 에너지 손실이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게 코드 문제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코드에서 전에 걸로 막 성분해서 답을 원할 수도 있는데 아마 선생님께가 갈 때는 이 답으로 원했을 가능성이 높아. 간단하지. 참고로 코드에는 있는 답지 제공을 안 했거든. 다 찾아가고 풀어야 돼.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사이클트론을 이용한 장치, 사이클트론 장치야. 자, 얘를 D자가 두 개 있는 모양처럼 되지. 그래서 DD 또는 디즈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래 그림은 사이클트론이라고 불리는 원형 가속의 구조이다. 두 개의 반원형 상자 D1, D2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원 모양으로 원 모양을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으며 세기가 1테슬라인균이란 자기장이 두 반원형 상자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이렇게 작용을 하였고 질량이 자, M은 1.6 곱하기 10-27cmg이고 전하량 Q가 1.6 곱하기 10-19J인 입자가 교류 전압에 의해서 교류 전압에 의해 전기력에 의해 가속이 되어진다. 입자가 가속기를 빠져나올 때 갖는 속력을 V 맥시멈이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V 맥시멈을 빛의 속력과 같게 만들기 위한 최대 원동의 궤도 반지름은 얼마인가? 상대론적 효과를 무시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이클트론 문제는요, 대학 입시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되었던 문제야. 굉장히 많이 이용되었는데 얘를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 관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정보가 좀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는 게 뭐가 없니? 입자 가속기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이 안 주어져 있지. 그냥 V와 마이너스 V 사이를 바꿔주는 교류 전압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안 주어져서 이제 사이 간격도 안 주어져 있지. 애들이 문제가 대충 줬어. 대충 줬어요. 자, 얘는 그냥 계략적인 모습을 주는데 원래 문제를 한번 보여주고 이 계략적인 부분으로 풀어내보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냈던 문제가 어떤 형태의 문제를 많이 냈냐면 이런 문제를 냈어. 자, 이 사이클트론의 원리를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사이클트론의 원리를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얘는 얘의 D 사이에서 전하의 움직임을 확인해 주는. 자,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처음 여기에는 양쪽 판에 교류 전원을 연결해 놨습니다. 이 교류 전원을 V 제로라고 나눠볼까요? 자, 여기에 한쪽 벽에 이렇게 정지한 전압 Q를 주고 올게요.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합니까? D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정중앙에 전화를 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전화가 자, 플러스 전화라고 할 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걸리게끔 조정을 해놨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쪽으로 입사를 하겠지? 맞아요. 입사하게 되는데 입사하는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m v 제곱이라는 v 처음의 값을 v1이라고 할게. v1의 제곱이라는 값은 자 뭐가 됩니까? qv라는 값이 되지. qv 제로가 될게. 그럼 v1이라는 값은 얼마가 될 거니? 자 루트 m분의 2 qv 제로라는 값이 처음 속력 v 제로가 v1이 되면 이 속력으로 얘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으로 입사하게 되면 얘는 자기장 힘 위쪽 방향으로 바뀌겠지. 자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대.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인데 자 얘는 어떻게 돼버리지? 이쪽으로 힘 받으니까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데 원운동을 하는 경우에 얘는 뭐가 변하니? 속력의 변화, 운동 방향만 변화되지 계속 원운동을 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쪽에 도달했다라고. 자 도달했을 때 속력은 똑같고 얘의 반지름을 이야기해 주도록 하자. 반지름은 내가 해주는 반지름은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볼게. 이 거리는 지름을 계산하면 되지. 자 이 거리는 얼마가 되는가? 얘를 x1이라고 y1이라고 하자. y1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어.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QVP야. QVP야.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니? all 1분의 mv1이라고 원의 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어. 자 그럼 부연부연 지워져 버리고 all 1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니? QV분의 자 mv1이라는 값이 되버릴게. 자 그렇다면 얘 y1이라는 값은 qb분의 mv1이라는 값이 되버릴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가속이 되지는 거야. 가속이 되지는 거야. 이렇게 가속될 때는 에너지 부전 속력이 훨씬 더 빨라. 자 얘는 나중 도착 속도가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되버리고 자 그리고 얘는 원래 가졌던 값에 원래 가졌던 에너지에 얼마큼의 일을 해줬니? QV 제로만큼의 일을 해줬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2분의 1 mv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자 이만큼의 값이 원래 QV가 되겠지. 2QV 제로가 되고 그럼 V2라는 속력이 얼마가 되니? 루트 m분의 4QV 제로가 되버릴 거야. 그래서 이 속도를 갖고 다시 이 위치에서 얘가 원운동을 하게 돼.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지. 그럼 여기에서 규칙성을 찾을 수 있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누구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니? y의 n에 대한 규칙성을 찾아줄 수 있겠지. 맞아?yn의 규칙성을 찾아줄 수 있어. 이때 yn이라는 녀석이 요 사이클선의 반지름을 라지 얼이라고 하면 라지 얼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일 때가 벗어나게 되는 형태.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형태를 풀어서 이 문제도 그럴 거라고 봤는데 이 사이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주어져 있질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푼 것 같아요. 뱅글뱅글 돌 때 자 원운동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이르기 위한 자 반지름 얼마 계산해놓은 것 같아. 대부분 문제는 다 이걸 계속 두세 번 해서 규칙성 찾아내고 쓰는 문제야. 규칙성 쉽게 찾을 수 있어. 자 그래서 대개는 이런 규칙성 찾는데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 이 문제는 가장 많이 냈던 게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전형에서 반도체 전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 V 맥시멈이 주어져 있어. 그 V 맥시멈이 빛의 속도가 되면 원동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가? 자 이거는 문제로 들어갔어. 실제 문제.
얘는 지금 자기력에 힘을 받는 거잖아, 그치? QV인데 이게 뭐가 돼? C가 돼버리는 거지. QC B라고 하는 녀석이 얼분의 MC 제곱이 되는 조건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자, 지워지면 어리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니? QB분의 MC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Q라는 값이 얼마였어?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승분이었지. 곱하기 자기장은 1테슬라였고 질량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였니?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27승이지. 자, 곱하기 3 곱하기 10에 8승이 됐다가 치수가 다 지워진다, 그치? 그래서 몇 미터? 3m의 반지름이 있으면 얘들은 빛의 속도까지 유지해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 풀이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답을 원했어. 오케이? 자, 훨씬 더 간단한 답을 원했어. 자, 두 번째, 외부에서 크기가 일정한 전압이 주기적으로 극성이 바뀌며 가해지게 됐을 때 질량 M 전하량이 Q가 입사해서 사이클론을 빠져나올 때까지 총 회전수가 n번만큼 회전했다라고 얘기하죠. n번 회전했다면 한 번 회전 때마다 어때? 속도가 두 번씩 증가한 거야. 맞아? 얘가 이쪽에서 원위치까지 되돌아오는데 이쪽 구간에서 가속됐지, 이쪽 구간에서 가속됐지. 그래서 이쪽에 도달했을 때는 두 번의 가속이 필요했던 거지. 맞아? 두 번의 가속이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질량이 m, 전하량이 이 교인 입자의 총 회전수는 얼마가 되는가? 라는 걸 얘기해보자. 이때 자기장이 2테슬라로 증가하게 되면 총 회전수는 어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비교해 줄 수 있어. 자, 한 번 회전할 때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얼마큼 변화됐지? 한 번 회전할 때마다 주어져 있잖아. 반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버리지? 2배의 Q 곱하기 V라는 값이 돼버리지. 두 번 가속한다 그랬잖아. 그지? 한 번 돌 때마다 두 번 가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얘가 갖게 되는 값은 이거 합시다. 자, 그렇다면 n번 회전하게 되면 자, n번 회전하게 되면 전체 운동 에너지 획득량이 얼마가 돼? 2nqv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2nqv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얘가 n번 회전하고 최대 속력을 가지고 사이클론으로 빠져나올 때 그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 봤더니 그 운동 에너지는 빠져나오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 2분의 1 mv 맥시멈의 제곱이라는 속력으로 빠져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얘가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 전하량은 바로 ENQV에 의해서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빠져나올 때까지 회전 수들을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얘들의 회전 수는 자, 얼마가 될 수 있지? 한 바퀴 돌 때 얻게 되는 운동 에너지분의 최대 운동 에너지 값으로 이야기해 주면 되겠지. 맞아? 한 번 돌 때마다 맞아. 자, 얘는 튀어나오기 직전에 전체 운동 에너지가 요 값이 되고 얘가 nk라는 값이 되고 있지. 한 바퀴 돌았을 때 얻게 되는 운동 에너지 값이 돼. 그래서 m1이다라고 하면 전체 운동 에너지를 전체 얻게 된 출시자 나오기 직전에 갖게 된 운동 에너지에서 나눠주는 그 값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자, 얘가 갖게 되는 전체 회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다.
LN은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자기적으로 풀었는데 최대 반지를 걷다가 봅니다. 응? 최대 반지를 걷다가 반지름 주어지질 않아. 정보를 막 문제를 대충 만들어 버려가지고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정보를 안 줬어. 주어진 정보가 없으면 이거 쓰면 안 되는데 관계관계는 최대 운동 에너지랑 반지는 최대 반지는 사이 식을 넣어줘야 얘는 그냥 여기 필요식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정보를 주는 게 좋은데 안 줘도 그래. 여기 사이클로트론을 옮겨더라고 가정하고 이 틈이 굉장히 짧거든. 굉장히 짧아서 얘가 갖는 최대 반지름은 그냥 나절이라고 놔둘게. 답안에서 얼레이션 썼는데 좀 더 많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상태로 얘가 도는 직전에 빠져나가기 직전에 속도가 거의 110km 되잖아. 그치? 그리고 이 반지름을 원운동하는 조건으로 계산을 해준 거야. 자, 이 반지름을 원운동하는 조건은 어떻게? Q 곱하기 자 여기를 도는 속력이 V 맥시멈이 되겠지. 곱하기 B라는 값이 라지 얼음의 M V 맥시멈의 제곱값이라고 쓴 거야. 그러면 자 얘네들 자 하나 지워져 버리고 이때 V 맥시멈 값은 거리 어에 대한 조건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 M분의 Q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라지 얼 곱하기 B 곱하기 라지 얼이라고 써줄 수 있거든. 이게 최대로 도는 조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V 맥시멈의 제곱값은 이거의 제곱이 되겠지. M분의 Q제곱 B제곱 라지얼의 제곱이라고 써줘서 여기에다 대입해 준 거지. 자 얘는 K라고 하는 녀석을 자 두 식을 비교해 버리게 되면 얘는 EQV가 한 번 돌 때 얻게 되는 운동 에너지고 빠져나올 때 운동 에너지는 이분의 M 곱하기 M 제곱분의 Q 제곱 B 제곱 라지얼 제곱값이 되겠지. LM 비워져 버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4. 얘는 Q가 자 지워지지 하나가 자 4V분의 Q 곱하기 B 제곱 곱하기 이쪽에 M이 하나 나오고 얼 제곱이라는 이런 값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 갖고 그냥 몇 배가 되냐를 비교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얼을 주지 않아도 풀 수 있는데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그래. 자 그러면 얘는 자 조건이 어떤 경우지? 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자 Q가 2Q가 될 때 자 전하량이 몇 배? 2배가 됐어. 전하량이 2배가 되면 회전수 몇 배가 돼야 되지? 2배가 돼야 되겠지. 회전수 2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질량 입자의 자 전기장 자기장이 2배가 될 때 자기장이 2배가 되면 얘는 4배가 되겠지. 회전수는 4배가 될 것이다 해서 비교해 봤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그냥 조건을 제대로 주건 다 주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러면 내가 임의로 놓고 풀면 답을 구술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니? 확신성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자 이거를 주고 푸는 게 좋은데 좀 주다 만 느낌? 그래서 주다 만 느낌으로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이 사이클톤 문제는 상당히 옛날에도 많이 나왔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문제가 좀 디테일이 좀 부족하게 출제된 것 같아요. 자, 2019년 카이스팅을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도플로효과라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줬던 도플로효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1번.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전차에 자, 각각 질량이 m인 탄환이 하나씩 장착되어 있다. 자, 왼쪽 전차에는 음파 송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두 전차의 전체 질량은 서로 같다. 송수신기에서 진동수가 F0의 음파를 발생시켜 내보내면 이 음파는 오른쪽 전차에서 반사된 후에 왼쪽 전차로 되돌아오고 송수신기에 되돌아온 음파의 진동수를 측정해 줄 수 있다. 자, 도플러 효과가 있겠지. 자, 정지 상태에서 공기에서의 음파의 속도를 VA라고 하자. 정지했던 두 전차가 서로 동시에 서로를 향해서 수평 방향으로 탄환을 발사하였고 두 탄환은 지면에 대해서 정지에는 외부 관측자가 보기에는 중력의 영향 없이 수평면과 평행하게 VA의 등속도로 날아가게 되며 자, 그래서 각각의 전차에 동시에 박혔다. 탄환이 박힌 후에 송수신기에 측정되는 음파의 진동수가 자 0.64F0라고 한다면 탄환을 박히기 직전에 송수신기에서 측정한 음파는 얼마가 되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 도플효과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지. 자, 도플효과는 일단 했었는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움직이는 음원이 움직이는 상대편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진동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자, 여기 어떤 평행한 면이 있다라고 해. 자, 이때 여기에 첫 번째 음원이 있었어. 자, 이 음원에서 소리를 줍니다. 자, 이 소리를 주게 되는데 얘는 지금 얼마의 속도가 V라는 속도로 오게 돼. 오케이? 자, V라는 속도로 오게 된다라고 해. 자, 그리고 이 건너편에서 있는 자 반사판을 가진 이 차도 얼마의 속도로 오고 있었지? 지금 같은 속도 V라는 속도로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속도로 진행해 오고 있다. 자, 왜 같은 속도라고 볼 수 있냐면 문제 조건에서 똑같이 총알을 발사시켰더니 도달했을 때 어때?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했지. 총알의 지면에 대한 속도가 같으니까 얘네들의 속도 역시 똑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똑같다? 똑같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 반사되고 되돌아오고 정지 상태에서 또 보이고 정지했던 두 전차가 동시에 정지해 있었구나. 진짜 얘는 처음에 움직이지 않았대. 오케이? 자,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를 보내주면 갔다가 되돌아오겠지. 이렇게 숫자가 보내줄 뻔했다. 자, 이렇게 나타나게. 그러면 자, 얘는 소리 들을 때 이렇게 돼. 자, 음원도 안 움직이고 관측자도 안 움직이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안 일어나. 그래서 얘는 F0라는 소리를 그대로 들을 것 같아. 오케이? F0라는 속도를 듣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자, 총알을 얘네들이 하나씩 박았지. 자, 총알을 하나씩 박았어. 얘는 이쪽으로 날라오는 자, 총알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고 얘 질량은 나지 m이라고 하자. 오케이?
어허, 발사하면 얘도 속도가 변화될 텐데. 야, 문제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든다고? 대박인데? 자, 얘는 세 단계로 가야 될 것 같다. 자, 이쪽에 총알을 M인 녀석을 VA라는 속도로 발사해. 얘 질량으로 얼마나 나타날까? 나한테 M이라고 이야기할 때 질량이 똑같은 두 전차라고 얘기하자. 전체의 질량도 안 줬어. 다 줘야 되는데. 문제 어디에도 두 전차가 같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 그쵸? 문제 진짜 날라리로 만들었다. 이거까지 다는 못 풀게 만들어놨는데 두 녀석의 질량이 같다라고 가정을 할게. 아무래도 문제 너무 복잡해서 주어진 시간에 풀 수가 없어. 그게 제한 시간 7분 동안 풀어야 되는 문제야. 같다고 뭐가 있어요? 어디에? 두 번째 줄. 얘기를 해주지. 아, 같다고. 전체 질량이 같다고. 오늘 이거구나. 자, 얘는 발사하게 되면 뒷방향으로 어떻게 V1이라는 속도로 뒤로 나타나게 되죠. 그럼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뭐가 되니? 처음에 0이었고 나중에 라지 M, 스몰 M, 스몰 M, VA라면서 마이너스 라지 M, V1이 되버리지 뒷방향. 그래서 V1이라는 녀석은 라지 M분의 스몰 M, VA라는 속도로 물러나게 될 거야. 자, 마찬가지 얘도 총알을 발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자, 이쪽으로 총알을 FVA라는 속도로 M을 발사하게 되면 얘는 뒷방향에 자, V2라는 속도를 갖게 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지. 라지 M V2 마이너스 스몰 M VA라는 녀석이 0이 되어버립니다. V2라는 녀석은 앞방향 라지 M 분의 스몰 M VA라는 속도로 자, 나타나겠지. 자, 그렇다면 이때 진동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때 진동수는 이렇게 구해주게 돼. 자, 얘는 지금 뒤로 가면서 소리를 발생시키지. 맞아? 자, 그렇다면 얘가 느낄 때 얘는 지금 멀어지면서 이 소리를 듣는 거지. 맞아? 멀어지면서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도플러 효과에 대한 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소리의 속력. 여기서는 소리의 속력 VA라고 했어. 마이너스. 얘는 뭐가 돼? 관측자의 속력이지. 원래 뿔마로 써줄게. 이건 사람이라고 하고 관측자야. 자, 얘는 소리의 속력 막뿔. 얘는 음원이라고 표현해줄게. 음원 곱하기 F0라고 하거든. 자, 이 식이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리할 것 같아. 자, 얘는 도플러 효과에서 멀로 기억해두는 게 편리할 것 같아. 다가갈 때, 멀어질 때, 다가갈 때, 당기고 갈 때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음원은 멀어지지. 얘가 볼 때. 음원이 멀어진단 말이야. 음원에 대한 값이니까 멀 플러스야. 자, 그 다음에 관찰자는 역시 음원을 등지고 가지. 등지고 가기 때문에 멀이 되겠지. 따라서 첫 번째 F1이라는 진동수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VA 플러스 V 음원분해. 자, 저기서는 뭐가 되니? V1이라는 속도가 되지. V1이라는 속도분해. 자, 그 다음에 VA 마이너스 사람이 가는 속도는 뭐가 되니? V2인데 크기가 VA하고 똑같지. 맞아? V1하고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값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반사돼서 얘가 다시 소리를 듣습니다. 자, 이때 얘는 이 진동수를 방출한다라고 생각해. 반사하는 녀석이 F1이라는 소리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그럼 둘 다 또 멀어지는 관계지. 그래서 최종적인 F''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 VA 두
둘 다 또 멀어지는 관계야. 계속해서 멀어지니까 자 플러스 V1 분의 VA 마이너스 V1 곱하기 F1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1 대신에 넣어주면 얘는 뭐가 되어버리니? 자 VA 플러스 V1 분의 VA 마이너스 V1 이 제곱 곱하기 F 제로라는 형태를 가질 것 같아. 오케이? 이게 멀어지는 녀석이 소리를 주고 그 소리를 반사해서 다시 들었을 때의 관계야. 오케이? 그래서 두 번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복잡하네. 오휴. 자 그러면 다시 총알이 박힌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총알이 박히게 되면 얘는 지금 이런 관계를 갖게 돼. 자 얘가 지금 이쪽으로 뭘 갖게 돼? V1이라는 속도로 가겠지. 그런데 자 이쪽에 스몰 m이 녀석이 와서 스몰 m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했니?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질량 관계를 또 안 줬어. 질량이 크고 작음에 따라 다른데 천차력의 질량을 비교를 안 해줬네. 자, 이 녀석이 와서 지금 VA라는 속도로 바뀌게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나 돼? 라지 M이라는 녀석이 V1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스몰 m이라는 녀석이 VA로 가고 있었거든. 자, 얘가 떡이 돼버렸지.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곱하기 자, V 프라임이라는 속도가 됐대. 그냥 V라고 할게. 최종 속도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얘는 V라는 녀석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지 m 라지 V1 플러스 m 곱하기 VA라는 최종 속도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던 녀석도 마찬가지. 자, 질량 m인 녀석이 VA로 오게 되고 라지 m인 녀석이 V1이라는 속도로 이쪽으로 멀어지고 있었지. 이거는 그냥 계산 하나마나 똑같이 얘는 이쪽 방향으로 뭘 갖게 되니? V라는 속도는 얼마?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지 m V1 더하기 스몰 m VA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얘들은 계속해서 멀어지겠지. 맞아요? 계속해서 멀어지게 될 거야. 그렇다면 똑같은 형태의 식이 나타나게 될 것 같아. F2' 최종 속도는 VA 플러스 V 분의 자, VA 마이너스 V의 제곱 곱하기 F 제곱가 되어버리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지. 이때 난감하다. 이 속도를 어떻게 저렇게 비교를 해줄까? 자, 이 속도를 제대한 속도를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이 녀석 V1, V2에 대한 속도를 자, 주어진 VA에 대한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자, 얘는 라지 M 지워져 버리면 2배 스몰 m VA라는 속도가 돼버리니까 그쵸?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안에 V1이라는 녀석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얘는 VA 플러스 라지 M분의 스몰 m VA 분의 자, 얘는 VA 마이너스 라지 M분의 스몰 m VA 제곱 F0라는 값이 돼버리면 돼. 자, 이 녀석은 뭐가 돼버리지? 분모 없어져 버리고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a 제곱 f 제로가 되니까 얘는 뭐가 돼버리지? m 플러스 3m 분의 m 마이너스 스몰 m이 돼버리니 이게 질량 관계도 안 주어졌는데 여기에 돼버렸대. 오케이? 자, 이때 이 값이 뭐가 된다고 합니까? 0.64m 라지엠 플러스 3m 분의 자, 라지엠 마이너스 m이라는 값이 0.8이 된다는 얘기지. 0.8이면 5분의 4가 돼버리네. 라지 5m 마이너스 스몰 m이라는 녀석은 라지 4m 플러스 12m이 돼버립니까? 자, 그렇다면 넘어가 보면 라지 m이라는 녀석은 17m이 돼버렸대요. 오케이? 라지 m이 17m이 돼버렸대.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저기에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겠지. 얘는 분모는 18n분의 16n의 제곱 곱하기 f 제곱라는 게 처음 f 프라임 값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니? 9분의 8이 돼버리니까 얼마? 81분의 64 f 제로라는 값이 되겠다. 이거는 좀 심하다. 이 문제가 나왔다면 상당히 심한 문제인 것 같아. 간단하게 도플러 효과를 구하는 문제도 아니고 간단하게 도플러 구하는 답이 틀렸다. 17분의 16왜 17분의 16이야? 총알 뒤까지 시간상으로 그 움직이는 전차에서 나온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안 돼요. 총알 속도가 음속이랑 똑같은데 그래서 V2가 정지했을 때 바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그냥 F0로 연사하는 바로 V1으로 연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안 되지 왜? V2가 소리보다 늦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총알의 속도 되는 건 아니잖아. 예시 답안이 어떻게 되니? 오늘 그 F0로 연사되는 다
질량 관계를 좀 안 되는데 답지에서 제한된 이제 칼색이 제한한 답지는 이제 예시 답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땐 말이 안 되는데. 자, 화면이 바뀌기 직전에 측정된 음파의 진동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정지 상태에서 왼쪽 전차에서 자 지금 앞쪽에 있는 전차에서 자 우리 음파를 방출해줬고 정지 상태 오른쪽 전차에서 반사되었으며 자 이때 V1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왼쪽 전차에서 수신됐다라고 이야기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동시에 총알을 방출하게 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 그지? 질량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방출했다라고 보기도 좀 그래. 얘들은 계속 움직이니까 계속 움직이는 상태인데 이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출제자들이 어떤 형태의 예시 답안지를 했는지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동시에 움직인 상태에서 방출해주고 또 총알을 또 맞은 상태에서 방출하고 두 가지 상태를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예시 답지가 조금 설명이 좀 모호한 것 같아. 음파가 무관한 시간 때문에 음파가 오가는 시간하고 도플러하고는 상관없지. 그냥 진동소리를 듣는 건데 오가는 시간이 뭐가 필요할까? 그 음파가 달라지죠. 음파가 음원이 달라지니까 음파의 종류가 달라져서 일단은 그거는 선생님이 여기에서 적용한 거거든. 두 번째에서 총알 그 오른쪽에 왼쪽으로 오는 총알의 앞쪽 부분은 앞쪽에 있는 음파들은 전부 다 F0의 음파들이고 이제 총알이랑 같이 오는 음파들부터 F1의 진동수가 되니까 그럼 뭐 구하지? 그래서 앞쪽에 있는 애는 그냥 F0인가 F0 이용해서 F를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일단 저는 지금 문제는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바뀌기 전에 진동수를 F1이라고 놨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썼어. VA분의 VA 마이너스 V1 F0로 썼거든. 뭔가 그 총알이 바뀌기 직전이면 총알의 앞쪽에 있는 애들 음파들을 저 V1을 움직이는 관측자가 측정하는 거죠. 그게 이 상황이거든. 지금 V1으로 가고 있지. 음파가 가고 있지. 음파는 간다고 했더니 한번 떠나나 애들 진동수 변화? 그게 아니라 걔들 말고 오른쪽에 있는 총알에 원래 오른쪽 그 카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서 나온 음파가 총알의 앞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F0로 반사되던 애들이고 총알이 나간 이후부터 돌렸기 때문에 이제 진동수 다른 애들로 나오는 거라서 아니 지금 상태가 지금 상태는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시점을 구분해 줘야 될 거거든. 처음에 이제 정지 상태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서로 총을 발사했어. 발사하게 되면 얘 뒤로 가지. 얘도 뒤로 가잖아. 그지? 이게 반사판이란 말이야. 반사판인데 이쪽에서 진행해서 가. 거기서 반사돼서 온다고. 그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F1 프라임이거든, 차라리. 그럼 얘가 듣는 진동수가 F1 프라임으로 들리게 돼. 봐봐, 지금 얘가 지금 소리 내면서 뒤로 가지. 그럼 여기에서 반사판이 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걔는 F1이라는 진동수를 듣게 돼. 움직이는 음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관측자가 듣게 되는 소리야. 그 전에 그때 그 왼쪽에서 방출되는 F0가 F1이 오른쪽으로 만나기 전에 총알이 바뀌어서 얘가 여기까지 좀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원래 정지했을 때 F0가
있었잖아요. 소리하고 같이 왔다고 총알하고. 네, 여기 이제 이 M이랑 이게 원래 음파를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하면 앞에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2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원래 F0가 여기서 반사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총알이 있는 지점부터 전개로 반사되는 음파가 달라지니까 여기는 그냥 F0로 그래서 V1으로 움직이는 음식자가 그냥 F0의 음파를 측정을 한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총알은 이제 여기 있고 음파랑 똑같이 져가지고 그래서 반사되는 거는 아마 F0일 텐데 근데 이제 VA 똑같이 음파랑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그 앞에 부분은 그냥 여기서 반사되는 여기가 닿아가지고 근데 지금 두 차가 정지한 상태가 아니거든. 발사하는 순간부터 달라지거든. 네, 그러니까 발사한 순간 자체가 그 내가 움직이는 시작 총알 발사하는 시점부터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다른 음파를 다른 음파는 아니지. 그러니까 반사된 진동수가 다른 이걸 반사하게 되는 거라서 이제 그냥 이렇게 반사를 하고 있다가 내가 순간부터 여기서 이렇게 다른 진동수의 음파를 내보내게 되는 건데 제 총알이랑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니까 빨간 원래 음파들은 얘랑 총알 받기 전까지는 빨간 음파들이 얘한테 이렇게 되는 거지. 시점이 어느 시점? 총알이 받기 직전의 순간이라고 문제가. 바뀌기 직전. 선생님 시점을 너무 길게 잡았구나. 자, 요 얘기는 선생님이 잡은 거는 시간을 충분히 길게 잡은 식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할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 직전이라는 말이 있어도 되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처음에 차가 지금 뒤쪽으로 가고 있어. V1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 그 다음에 얘도 현재 지금 V1이라는 속도로 가고 V1이라는 속도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총알을 발사함과 동시에 이쪽에서 소리가 나간 부분만 생각하자는 얘기지. 그럼 총알하고 동시에 가게 되지. 맞아? 총알하고 얘하고 동시에 진행하게 돼. 그래도 이래도 문제가 있는데 이래도 문제가 있어. 이래도 문제가 있어. 발사했지. 동시에 발사했거든. 동시에 발사했어. 예. 시점이 되게 미묘한데 이렇게 되겠다. 자, 얘가 지금 발사하는 순간에 얘가 발사하는 순간에 소리는 만약에 이렇게 보자.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소리 발사하면 얘가 이쪽까지 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총알을 발사함과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선생님이 시점 너무 길게 잡았는데 총알을 발사하는 순간에 발생한 소리가 총알하고 동시에 도달하게 돼. 총알이 음속으로 오기 때문에. 이해해? 자, 그렇다면 처음의 속도는 얘가 도달했을 때 얘는 움직이고 있었거든 이미. 그 직전의 속도는 얘가 정지산 상태에서 발사한 진동수 F0라는 속도로 발사한 속도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반사될 때는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발사한 그런 음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새로 한번 정리하면서 풀어줄게. 되게 야비한데? 이게 만약에 그냥 역학적 파동으로
총알의 속도가 소리보다 느리다라고 하면은 지금 선생님 풀이한 게 맞을 거야. 그냥 역학적 문제인데 소리의 속도와 총알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거든. 자, 그럼 한번 시점을 한번 비교세를 해줄게. 얘는 지금 정지 상태야. 얘는 지금 정지에 있어. 정지했는데 총알을 여기서 발사할 거야. 시작 M이나이를 발사하기. 자, 이때 여기에서는 자 송출기가 있겠지. 송출기에서 소리를 내주게 되는데, 자 총알이 발사함과 동시에 이쪽에서 소리가 나오게 돼. 그 소리가 총알과 동시에 얘에게 도달을 하게 돼. 이해? 정지 상태에서 얘가 소리가 발생한 소리가 총알하고 동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방출된 I를 얘가 들을 때 원래 F0라는 진동수의 빛을 줬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지. 정지 상태에서 내가 뒷방향으로 V1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들리는 속도다. V1은 아까 계산한 바와 같이 라지엠분의 스몰의 VA라는 속도를 갖게 되죠.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어떻게 정지된 상태에서 소리가 발생했으니까 VA분의 VA 얘는 등지고 가면서 그 소리를 듣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V1이라고 써줘야 되겠다. 그럼 얘는 VA분의 VA 마이너스 라지 M분의 스몰 M VA가 되어버리겠지. 따라서 얘는 라지 M분의 라지 마이너스 스몰 M F0라는 값이 되어버려요. 자, 이 진동수를 자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똑같아져 버렸어. 이 진동수를 얘가 뒤로 물러가면서 듣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 순간에 총알이 동시에 박혀버렸을 거야. 동시에 박혀버리게 되면 얘는 속도가 V 아까 이거를 V1이라고 했고 이거를 V2라고 그냥 스몰 V라고 썼었지. 스몰 V라고 썼는데 스몰 V라는 것은 총알이 바뀌게 되면서 듣게 되는 속도였지. 라지엠 V2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속도로 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속도부터 계산해주면 이렇게 계산되지. 라지엠 플러스 스몰 m분의 자, 이 녀석 얘는 EMVA라는 속도를 갖게 되는데, 자 이쪽 그 속도 V라는 속도로 가면서 맞는 동시에 반사가 되니까 자 VA의 속도로 물러나면서 V로 이동하는 녀석이 듣게 되는 속도다라고 해서 F1'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 자 서로가 다 멀어지는 관계지. 서로가 다 멀어지는 관계니까 VA 플러스 V분의 VA 마이너스 V 곱하기 F1이다라고 써줘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VA 플러스 자 이것분의 VA 마이너스는 F0니까 얘는 라지엠분의 라지엠 마이너스 램 F0라는 값이 되어버렸대. 자 그럼 앞부분 정리해주면 얘는 라지엠 더하기 이거 다 지워지니까 라지엠 플러스 3m 분의 라지엠 마이너스 m 이라는 값 더하기 라지엠 마이너스 스몰 m이라는 값이 이게 0.64라는 값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식이 더 복잡해졌다. 라지엠 플러스 3m 더하기 m 라지 m 분의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제곱이라는 녀석이 얼마가 되니? 0.64가 되고. 더 복잡한데 이거? 더 복잡한데 아까 그게 더 난데?
진앙수가 거의 아까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건 다 지난 후야. 지나고 한참 아까 그런 것이 시간 지나서 아예 내가 새로 풀어줄게. 이 답지 보니까 아까 선생님 판단대로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 대한 답이 뭐 동일한 형태로 답이 나오거든. 동일한 형태로 답이 나오는데 이거 새로 한번 선생님 정리해서 새로 풀어주도록 할게. 이거 안 되겠다. 시간이 아까워. 풀이 방법은 대략 이런 형태로 풀어주고 서로 응원이 서로 움직이는 관계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선생님은 정리 새로 해서 새로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딱 볼게. 자, 이건 우리 굉장히 많이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풀었는데 자, 학교 내신 문제로도 활용된 다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수평면에서 30도 각도로 기울어진 경사면에 두 개의 도선을 간격 L로 평행하게 모아서 레일을 만들고 경사면 전체의 균일한 세 개의 B의 자기장을 중력 가속도 G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주었다. 레일의 아래쪽 끝에 전압 V인 직류 전원과 저항 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질량이 낮은 M인 도체 막대가 레일에 수직하게 올린 채로 레일을 따라 마찰이 없이 움직일 수 있다. 전원을 켠 후에 막대가 정지 상태에 두고 손을 댔더니 막대가 경사면을 따라 위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자, 이때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원의 극성과 반대로 뒤집은 같은 조건의 실험을 반복하였더니 자, 막대가 경사면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었다. 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부분과 패러데이 법칙이 함께 혼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도선 및 도체 막대의 저항과 공기 저항은 무시하기로 하자.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 세기는 B보다 훨씬 약해서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자. 자, 막대가 경사면 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에 대해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원리를 정성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성질만 얘기해 보자는 얘기지. 자, 지금 자기장이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조졌다라고 보시면. 자, 아래쪽에는 전원장치와 저항이 연결되어 있어. 자,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 도선막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을 보여주게 되지. 얘는 아래쪽 중력에 대해서 내려오려는 힘이 나타나는데 항상 존재하는 힘이야. mg 사이즈에 따른 힘이 작용하고 있어. 이때 자기장 속에서 얘가 힘을 받아야 돼.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는 보통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바닥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돼? 자기장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지. 전류가 이 방향 형태로 흐르게 돼. 이렇게 이 방향의 전류가 가기에는 일단 이쪽 방향에 힘을 갖겠지. 자, 또한 여기에는 또 하나의 힘이 더 작용합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지? 얘 면적이 변화하면서 자속이 변화되겠지. 자속이 변화될 텐데 그 자속의 변화에 의한 힘이 또 이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겠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힘,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자, 이 힘에 대한 이쪽 성분의 힘이 같아져야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때 나타나는 힘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F는 누구에서 나타나지? 전지에서 나타나는 힘이지. 그래서 자기장 B 곱하기 자, 여기는 F 곱하기 여기는 코사인스에 따른 힘이 나타나야 되겠지. 코사인스에 따른 힘이 나타나는데 B 곱하기 얼분의 V 전압이라고 해. 이거 곱하기 이 도선막대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할게.
갖고 전자기류에 의한 자기력이 나타나지. 그 자기력은 어떤 힘이 돼버리니? 자, 얘는 얼분의 브라브라브라는 힘이 돼버리지. 얼분의 PL의 제곱 곱하기 현대가는 속도 V에 대한 값이 돼버릴 거고, 이거에 대한 코사인 성분이 내려오는 힘이야.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부속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위를 플러스 방향으로 했을 때 B 곱하기 얼분의 V 곱하기 L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얼분의 PL의 제곱 곱하기 V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0이 되는 이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중력에 대해서 빗면에 내려오려는 방향. 자, 그리고 전원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력이 받는 힘의 빗면 성분의 힘. 자, 그 다음에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도 전류에 의한 힘의 빗면 성분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막대의 두 운동 방향, 경사면의 상황에 경사면 윗방향, 아랫방향에 대해서 각각 막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와 등속도 운동할 때 전류의 세기, 방향을 모두 구해보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자, 두 방향, 위로 올라갈 때는 전류가 이 방향이 되겠지. 맞아? 이 방향이 돼버릴 거야. 자,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이 방향을 두고 전류 세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혹은 저항이나 전원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전류 세기 일정하다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